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소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은 하고 있는데 관세사와 연락하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테고, 우리는 통관을 하긴 하는데 포워더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언제쯤 우리도 전담으로 관세사가 있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판단 가이드 될 수 있도록 관세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희는 수출입 한두 건 정도 많지 않아서 관세사님을 따로 컨택할 일이 별로 없어요. 혹은 우리는 제법 건수가 되기는 한데 자잘하게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포워딩에다가 다 그냥 일괄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다 좋습니다. 우선 그 오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수가 더라도 관세사한테 직접 컨택할 수 있다. 그리고 포워딩을 통해서 수출입 통관을 하더라도 별도로 관세사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관세사를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4단계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무래도 소통이 답답할 때입니다. 통관상의 이슈가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세관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이 세관의 대응은 누가 할까요? 관세사가 합니다. 우리는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평소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대행업체가 잘 정리를 해서 업무를 마무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었던 그런 시끄러운 과정들 사실 화주분들이 무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관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때가 문제겠죠. 그래서 세관에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세관에서 관세사에게 이런 것들을 소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만약에 관세사와 직접 거래하는 화주분인 경우에는 관세사가 직접 화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세관에다가 다시 대응을 해주겠죠. 하지만 만약에 포워딩이나 대행업체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단계가 하나 더 생긴다는 말이죠. 아무래도 과정이 길어버리면 소통이 꼬이거나 아니면 복잡해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사와 직접 컨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포워더 역시 지정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 포워딩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포워딩마다 또 연계된 관세사가 다 다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회사는 하나지만 여러 군데의 관세사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관세사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매 건별로 우리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요, 어떤 물건을 취급을 하고요, 또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이런 설명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좀 특수 케이스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수출입 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던가 우리 회사만의 뭔가 특징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담 관세사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설명하실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 통관은 다 뉴웨이브 관세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뉴웨이브 관세사무소에서 그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히스토리를 반복 설명을 하게 되고 우리 회사를 전담으로 관리해주는 느낌이 없을 때 이제 전담으로 관세사님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수출입 물량이 많아지시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것저것 질문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지정관세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간단하게 해서 끝날 일도 사실 이런 전담 관세사가 없으면 질문하기가 상당히 눈치 보이죠.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대부분 통관 이슈나 뭐 법적인 이슈는 관세사에서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대행업체에서도 훌륭하게 대응을 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 다이렉트로 상담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질문하기가 약간 눈치가 보일 때 사실 뭐 전담 관세사님이 있으면 그냥 잠깐 전화해서 이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웬만큼 간단한 것들은 관세사들이 다 바로바로 즉답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지정 관세사도 없고 거래하는 관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 세관에서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원하는 답을
듣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 많은 업체들을 상담을 해주는 그런 콜센터 같은 데서는 그 일반적인 내용 이상의 그 딥한 내용을 이렇게 컨펌을 해주거나 확인을 해주거나 안내를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실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전담 관세사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케이스는 사업 확장을 앞두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출입을 처음에 이제 소량으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대행업체를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사업 초기 단계일수록 다 모든 것들을 세팅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것들을 조금 줄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마련이신데, 이제 진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수출입 기업체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제 사업을 확장하시는 단계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여태까지는 그냥 포워딩 업체를 통해 수출입 통관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 업체만을 전담으로 맡아주실 관세사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긴 하죠. 왜냐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전담으로 맡아줄 관세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향후에 적어도 수출입 통관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네, 오늘은 이제 수출입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입장에서 어떤 순간에 별도로 관세사에게 연락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순간들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소통이 조금 복잡하다 느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전담해주는 관세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질문할 것들이 슬슬 많아지기 시작하는,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어디다가 질문하기 눈치가 조금 보인다라고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실 때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담 관세사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계속 드리는 말씀이시지만 사실 규모와 상관없이 관세사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량이 그렇게 없는데도 고객사로 이렇게 받아주시나요? 이렇게 농담조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건 안 되다가 이제 점점 같이 성장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우리도 전담 관세사, 그러니까 관세사님을 별도로 컨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단계에 해당하셔서 관세사를 찾고 계시다면 어떤 기준으로 관세사를 선정하시면 좋으실지,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 채널에서도 조금씩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